A까지는 0부터 9까지의 정수고 자릿수가 들어가 있고요. A, B, C, D, F, G, H, I, J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고 A, B, C는 더했을 때 9, D, F는 연속한 짝수, G, H, I, J는 연속한 홀수 이렇게 돼 있어요. A 값 구하는 문제인데 연속한 홀수를 만들려면 이 중에서 홀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홀수가 1, 3, 5, 7, 9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연속한 홀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G랑 H랑 I랑 J 얘가 그 7, 5, 3,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하게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은 9부터 시작하면은 9, 7, 5, 3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경우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요거 첫 번째, 요거 두 번째로 합시다. 첫 번째로 GHIJ가 7531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DF 자리에다가 최대한 큰 걸 넣어볼 거예요. 큰 걸. 연속한 짝수 중에서 제일 크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8이랑 6이랑 4 이런 식으로 선택했을 때가 DF를 최대한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합을 봤을 때. 8, 6, 4 요렇게 선택을 했을 때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A, B, C의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A하고 B하고 C가 최소.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소값이 지금 보면은 864 썼잖아요. 864 썼고 그 다음에 GHIJ에서 7531 썼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개랑 요 네 개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숫자들 나머지 세 개를 써보면은 9 일단 없죠. 그죠? 9. 이랑 그 864 했으면 이제 0하고 2 안 썼죠? 2, 0. 얘는 계산했을 때 11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실제로 문제에서 9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케이스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를 따져보면은 GHIJ가 9753 이렇게 주어졌을 때 되는 숫자를 한번 써줄 건데 DF에다가는 뭐 864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642 뭐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고 숫자들을 생각을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864부터 한번 해볼까요? 864 이렇게 되면은 A, B, C가 A하고 B하고 C가 이것도 그냥 는 씁시다. 뭐 어차피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가 제일 큰 거니까 9753 이어야 되는 거고 864 했으면은 남은 게 2하고 0이죠. 2하고 0 있고 그 다음에 1 남았지. 이렇게 되는 건가? 안 되네. 더했을 때 9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1, 2, 3, 4, 5, 6, 7, 8, 9, 0. 그럼 이거 말고 어쨌든 DF는 연속한 짝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6이랑 4랑 2 해볼까요? 그럼 ABC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8 안 들어갔잖아. 홀수 0 지금 안 들어가 있고 1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성립하죠? 더했을 때 9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8 해주면 됩니다.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8 해주면 돼요. 해석 첫 번째 문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각각 3개의 평균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알아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x1부터 시작해서 x2, xn까지의 평균이 n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x1부터 xn까지를 다 더한 합이 평균 곱하기 개수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정식을 세울 건데 각각의 지금 A부터 F까지의 키를 그대로 대문자 A부터 F까지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 A, B, C의 평균이 135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A와 B와 C의 합이 135 곱하기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5 곱하기 3 하면
5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BCD의 평균이 144다. 따라서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44 곱하기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산을 해보면 432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C 더하기 D 더하기 2도 148 곱하기 3을 해주시면 44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D 더하기 2 더하기 F의 평균이 152이기 때문에 152 곱하기 3을 해주시면 456이다. 이렇게 해서 식을 지금 일단 4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얘를 1번, 얘를 2번, 3번, 4번식이라고 했을 때 먼저 1번식과 2번식을 비교해보면 좌변에 B와 C가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뺐을 때 B와 C는 사라지면서 D와 A의 차를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먼저 빼주시면 우리가 D에서 A를 뺀 게 432에서 105를 뺀 27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A가 124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D는 124에 27을 더한 D의 키가 15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가 151이기 때문에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32이기 때문에 여기서 B 더하기 C까지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32에서 151을 빼주면 우리가 28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엔 3번에서 2번식을 한번 빼볼 건데 3번에서 2번을 뺐을 때 좌변은 2에서 D를 뺀 값만 나오고요. 444에서 432를 빼면 얘가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의 키는 B의 키에서 12를 더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차피 B나 E나 어차피 다 키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E랑 B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E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번식에서 3번식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에서 C를 빼게 되는데 얘가 456에서 444를 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2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F는 우리가 C의 키에서 12를 더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F랑 C의 키 중에서는 당연히 F가 더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F의 키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사람은 A부터 A, B, C, D, E, F가 있고 각각의 키를 한번 계산을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먼저 구한 것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24이고 B는 C보다 크다라는 관계가 있으며 우리가 아까 전에 D가 151이라고 구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B랑 C를 더하면 281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 하나를 안 썼습니다. 가장 큰 키, A부터 F까지 중에서 가장 큰 키가 160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지금 B랑 C 중에는 당연히 문제에서 B가 더 크다고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양변에 우리가 12를 더한 B 더하기 12랑 C 더하기 12를 봐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때 이 B 더하기 12라는 게 우리가 2를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C 더하기 12가 F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는 F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B, C, E, F 중에 과연 가장 큰 키 160은 누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B랑 C보다는 E랑 F가 더 키가 크고요. E랑 F를 비교했을 때도 E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E가 가장 큰 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16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F의 키를 구해야 되는데 D랑 E의 크기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D랑 E의 크기를 알았으니까 F의 키는 456에서 D와 E를 더한 311을 빼주시면 답이 되겠죠. 따라서 F의 키는 456에서 151과 160을 더한 값을 빼주시면 되고, 따라서 456에서 311을 빼주신 답은 14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개도를 가지고 접어주면은 정육면체를 절단해서 만든 어떤 입체도형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육면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사위 모양이지.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절단을 했더니 다른 입체도형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 지금 여기 있는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큰 게. 그 다음에 찾아보면 정사각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좀 더 작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 큰 정사각형이 이 바닥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해주면 이 밑에가 요렇게 이 친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삼각형들이 올라와서 접어주고 그 뚜껑을 작은 걸로 덮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같으면 이 위에서 이렇게, 뒤에서도 중점을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중점을 이렇게, 왼쪽에서도 중점을 이렇게 잡아 주시게 되면 나머지 변을 위에다가 연결했을 때, 자, 이렇게 해주면 옆면이 전부 다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가 작은 정사각형이 있는 이런 입체도형의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있던 정육면체를 갖다가 이렇게 긴 삼각뿔 4개로 잘라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중점을 잡았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원래 6이었으니까 여기가 3이다, 여기도 3이다, 높이가 6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여기 잘려있는 하나의 긴 삼각뿔의 부피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3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은 요 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거기에 곱하기 높이 6, 그리고 뿌리니까 3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9가 나올 거예요. 9. 자, 그럼 9의 부피를 가진 애를 4개를 뺐다. 근데 어디에서? 정육면체에서 6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빼기 9가 4개. 자, 그리고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결과가 180 이렇게 쉽게 나와주게 될 겁니다. 시작할게요. 자, 1번은 보면 이제 4명의 친구가 A가 없는 사이에 자리를 조금 바꿔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꿨는지 조금만 힌트를 줬는데, 보면 일단 D랑 E는 자기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꿨대. 그 다음에 C는 보면 왼쪽으로 한 칸 갔고, B는 오른쪽으로 2칸을 갔대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A의 원래 자리가 몇 번이었나를 찾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D랑 E라는 애들이 좀 특이하죠. B, C는 어떤 비어있던 자리에 새로 간 건데, D, E는 보면 좌석 번호가 순서는 바뀌어도 뭐 새로운 번호가 생겨나진 않잖아. 원래 3번, 5번이었으면 5번, 3번으로 바뀐다 이거지. 얘네는 어떤 자리를 아예 비우거나 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를 기준으로 상황을 조금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볼게.
자, 그럼 맨 처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냐? 자리가 이렇게 5개 있는데 D2는 어떤 자리를 완전히 비우지 않는다며 서로 바꾸기만 하잖아. 그러면 1번 자리는 A를 위해 비어 있어야 되니까 D랑 E는 1번에 아예 앉을 수가 없네. 그럼 우리가 상황을 설명할 때 D2가 2번에서 5번 사이에 앉아 있어요. 로 시작해야겠지.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상황을 나눌 거냐? 우리가 D랑 E가 몇 칸 떨어져 있는지 기준으로 나눌게. 그럼 일단 2칸 떨어져 있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D가 여기 있고 E가 여기 있는 그런 느낌밖에 안 되겠죠. 맨 끝자리.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B랑 C를 앉힐 수 있냐를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B는 보면 오른쪽으로 2칸 갈 수 있는 상태여야 되잖아. 그럼 이런 데 있으면 나가버리고, 여기에 있으면 부딪히겠네. B가 무조건 여기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비슷한 논리로 C도 왼쪽으로 한 칸 가야 되는데 여기에 앉으면 부딪혀버리잖아. 아, 그럼 여긴가? 하고 앉혀봤더니 B는 2칸을 이렇게 들어오고 C는 한 칸을 이렇게 들어가. 그럼 B랑 C가 만나서 부딪혀버리는데, 아쉽지만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 아무도 안 부딪히게 앉도록 하는 방법이 없다 하고 다음 경우로 넘어가야겠죠. 자, 이번에는 D랑 E가 한 칸 떨어져 있어. 그럼 보면 이제 얘는 자리 배치가 한 가지만 있진 않을 것 같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5칸을 두면 D랑 E가 맨 처음에 뭐 2번, 4번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이걸 살펴보면 또 C가 문제인데, C는 왼쪽으로 한 칸 갈 수 있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앉아 있으면 왼쪽으로 갈 때 부딪혀. 여기 앉아 있어도 갈 때 부딪혀. 여기 앉아 있으면 영어가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그럼 얘는 C가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배치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럼 또 다른 배치를 생각을 해볼 텐데, 뭐 3번, 5번에 앉아있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럼 또 이제 C가 괜찮아지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는 왼쪽으로 갈 때 부딪혀. 안 돼. 여기는 나가버려서 아까 안 된다 그랬고, 여기는 되려나 하고 세워봤는데, 그럼 얘가 왼쪽으로 가면 1번 자리를 차지해서 A를 위에 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C가 앉을 데가 아예 없다. 불가능하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3번 경우인데, 이번에는 D랑 E가 아예 붙었어. 그럼 붙었을 때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 지금 B는 오른쪽으로 딱 2칸 건너서 앉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사람을 딱 한 명 건너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D, E는 둘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옆으로 비켜줘야 B가 이렇게 딱 뛸 수 있겠죠. B가 이렇게 2칸을 안정적으로 뛸 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DE가 빠져 있어야 된다. 아니면 DE가 왼쪽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D랑 E가 왼쪽에 있어.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뛰어. 근데 이건 보니까 좌석이 이렇게 5칸인데 D가 1번에 앉아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밑에 그림은 불가능하겠다. 나는 이 그림을 확인해 봐야겠다. 그죠? 자, A의 자리를 알려면 우리 마지막으로 C를 앉혀버리면 마지막으로 빈칸이 원래 A 자리였겠지. C를 볼게요. 왼쪽으로 한 칸 가는 애였어. 근데 여기에 앉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왼쪽으로 한 칸 가서 1번 자리를 먹어버리잖아. 그럼 A를 위해 1번 자리가 비어있지 않잖아. 그럼 C가 무조건 여기 앉아있었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빈자리는 여기라, 이게 원래 A의 자리였을 거예요. 이건 2번 자리입니다 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냐? 자, 우리가 좌석 번호를 다 더할 거예요. A, B, C, D의 좌석 번호를 더할 건데 누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1번부터 5번까지 한 칸씩 앉았대잖아요. 그럼 합은 항상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리를 바꾼 뒤에도 누가 어딘지는 아직도 모르겠으나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있을 거니까 다 더하면 15가 된다는 얘기는 똑같이 유지가 되겠지. 근데 내가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번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얘기해 볼 수 있잖아. 먼저 B'부터 얘기해 볼게. B'이라는 애는 B가 오른쪽으로 2칸 가게 되니까 원래 B의 번호보다 2가 커지겠죠. 좀만 떨어뜨려 쓸게. 자,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C'을 생각을 해보면 C가 왼쪽으로 한 칸 가면 번호가 1 줄겠죠. C 빼기 1이겠다. 그 다음에 D랑 E가 조금 애매한데 얘네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 원래 D의 번호에서 얼마가 커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둘이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이 변동 수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D가 오른쪽으로 2칸 갔으면 E도 왼쪽으로 2칸을 가야 맞는 거잖아. 그럼 얘는 내가 D를 플러스 X만큼 바뀌었다 그러면 E는 마이너스 X만큼 변해야겠지.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A'도 일단 설정을 해야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얼마가 변했는지는 그냥 모르겠으니까 뭐 P라고 해요. 자, 그럼 양쪽에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 이렇게 5개를 더한 게 아까 구했잖아. 15래. 그 다음에 이렇게 A, B, C, D 더한 것도 얼마인지 알죠? 얘도 15래. 15는 15? 이미 식이 끝났는데? 그럼 무슨 일이라는 거냐? 여기 있는 5개의 수를 더했을 때 딱 0이 나와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근데 보면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는 둘이 알아서 0이 됐잖아. 아, 그럼 이렇게 3개도 0이 돼야겠다. P 더하기 2 빼기 1이 0이어야 되니까 P도 마이너스 1이어야겠다. 아, 그러면 A'이라는 게 A 빼기 1이 돼버리니까 A는 원래 자리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갔구나. 근데 우리 A'을 알잖아. 1번 자리가 비어있었다며. 그게 원래 A 빼기 1이니까 A가 2였겠다 라고 구하셔도 돼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하죠, 보기도. 어쨌든 그래서 A의 원래 좌석 번호는 2였습니다. N년의 300번째 요일은 화요일이고 N 플러스 1년의 200번째 요일은 화요일이, 둘 다 화요일로 똑같이 들어가 있고 N-1년의 100번째는 몇 요일일까요? 1월, 화, 수, 목, 금, 토 1부터 7까지 중에서 하나의 숫자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고, 먼저 N년의 300번째에서 N 플러스 1년의 200번째까지는 며칠 뒤일까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이게 경우가 윤년이 들어가 있을 때랑 안 들어가 있을 때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만약에 N 플러스 1이 N년에서 N년이 윤년이 아닌 경우 그러면은 N년은 365일이 아니라, 윤년이 아니면 365일까지 있겠죠. 그렇죠? 윤년이 아니면 365일까지 있으니까 300번째에서 마지막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까지 가려면은 300번째에서 365번째까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65일 후를 일단 듣고, 요 65의 의미는 N년의 마지막 날이 365번째니까 12월 31일까지 일단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N 플러스 1번째에서 200번째 요일까지 가려면은
200번째 날까지 가려면은 200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265일 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n년의 300번째에서 n 플러스 1년의 200번째까지 가려면은 265일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n년이 6년인 경우에는 n년 자체는 365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366일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n년의 마지막 날까지 가려면은 366번째 가야 되는 거니까 66 하고, 그 다음에 200번째니까 200 하고, 얘가 266일 후. 그러니까 n년의 300번째에서 n 플러스 1년의 200번째까지 가려면은 요게 265일 후일 수도 있고, 아니면 266일 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숫자가 되는지 요 숫자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7로 나온 나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266일이 요게 7의 배수예요. 계산해보면 7로 나와집니다. 화요일에서 화요일로 도착했다는 얘기는 두 날짜의 그 차이가 7의 배수만큼 차이가 나야지 요일이 같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항이 n년이 6년이었구나.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 n년이 6년이었다? 그러면은 n-1년은 반대로 6년이 확실히 아니게 되겠죠? 6년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 6년이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저 물음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n-1년의 100번째에서 n년의 300번째까지 며칠이 차이가 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이 n-1년이 6년이 아니니까 맨 마지막 날이 365번째죠. 그죠? 365번째까지 가는 게 마지막이니까 265 하고 그 다음에 3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565 맞죠? 그죠? 예. 요거는 565를 7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일 입장에서는 그냥 5일 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물음표 플러스 5일을 했을 때 얘가 화요일이 돼야 되는 거니까 화요일에서 거꾸로 5일 전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화요일에서 거꾸로 5일 전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목,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5일 전으로 돌아가면은 목요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목요일 이렇게 됩니다. 해석 두 번째 문항 그러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수 m은 순환소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수 m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을 텐데 각각을 지금 곱했을 때 42가 나오는 가장 작은 유리수 요 m을 우리가 기하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유리수 m을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일단 각각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m은 우리가 x 더하기 y라고 쓸 건데 여기서 이 x를 정수 부분 그 다음에 y를 소수 부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조건을 써줄 건데 일단 x는 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곱했을 때 일단 42가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x와 y를 곱했을 때 42가 된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유리수가 순환소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이 정수 부분을 제외한 소수 부분을 y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이 y도 당연히 순환소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xy가 42이기 때문에 여기서 x가 y가 0이 되지 않는 한 y분의 42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땐 당연히 y는 0이 아니어야 하고 순환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0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y분의 42인데 y가 지금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y분의 42는 당연히 42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x가 우리가 정수기 때문에 가장 작아봤자 43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볼 것은 한번 y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y는 x분의 40이다 라고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x가 일단 0이 아니다 라고 본 거고, 여기서 우리가 분자에 있는 이 42를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가 x인데 이때 여기 있는 이 y가 뭐가 되어야 한다? 네, 순환소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순환소수는 항상 분수로 나타내고 기약분수 형태로 다 약분을 하고 나면 분모에는 반드시 소인수를 2나 5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x가 정수인데 지금 기약분수 형태로 약분은 가능합니다. 약분을 최대한 했을 때 분모에 남아있는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어야 되는 그런 x 중에 일단 가장 작은 것을 뽑아놔야 우리가 가장 작은 유리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리수를 x 더하기 y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작은 x를 우리가 한번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43일 때를 봐보면 이때는 y라는 값이 43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더 이상 약분이 되지도 않고 어차피 분모에 지금 2나 5를 제외한 소인수가 일단 존재를 하죠. 따라서 우리는 얘가 순환소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x가 44일 때를 똑같이 해볼 건데 우리가 여기에 44가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2가 약분이 돼서 22가 됩니다. 그럼 22니까 2 곱하기 11인데 11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순환소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로 45를 해보겠습니다. 45. 지금 44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5를 해볼 건데 45도 일단 3으로 약분이 됩니다. 3으로 약분하면 15가 남고요. 그럼 15면 3 곱하기 5인데 거기서 3이 또 약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순환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6도 해볼 건데 46은 우리 2 곱하기 23이라고 볼 수 있는데 23이 지금 여기서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순환소수가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47을 보면 47도 당연히 분모에 2나 5 제외했을 때 소인수가 더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8을 보겠습니다. 48은요 3으로 약분했을 때 16입니다. 그런데 2로 약분해봤자 어차피 8이라서 2의 세제곱만 분모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얘는 우리가 x가 48일 때 y가 순환소수가 되며 x랑 y를 당연히 더했을 때도 순환소수가 된다. 따라서 제일 작은 x는 48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m을 구하는 건데 m은 x 더하기 y라고 했고요. 그때 x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48이 되며 우리가 x 대신에 여기다 48을 집어넣으면 아까 전에 8분의 7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48 더하기 8분의 7을 우리가 써주시면 8분의 391이 되며 얘가 기약분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p 더하기 q를 물어봤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더해주시면 39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직사각형 4개를 맞붙여 놓았을 때 빗금친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얘를 이렇게 잘라보려고 해요. 보드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14라는 길이랑 여기 있는 8이라는 길이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이만큼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얼마야? 122.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22 잘리면서 122에서 36을 빼주게 되면은
76. 이 윗부분의 넓이가 76이 돼요. 그리고 120에서 76을 빼주면 밑에가 44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44랑 88 때문에 1대 2의 비율로 요 선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120이었으니까 이만큼이 얼마여야 됩니까? 240이어야 되겠죠. 120의 2배여야 됩니다. 그럼 240에서 36 빼고 88 빼시면 여기 넓이가 쉽게 구해지게 되겠죠. 계산해보면은 여기 x라고 해주면 x는 116 이렇게 될 겁니다. 시작할게요. 자, 2번은 보시면 조금 간단한 식을 하나 줬어. 우리 4개의 숫자를 더해서 얻은 값이 4개를 곱한 거랑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간단한 식을 줬어요. 일단은 우리가 크기 조건 같은 것도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편의상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뭐 똑같은 수가 여러 번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둡시다. 자, 그럼 보면 A랑 B랑 C가 다 D 이하의 어떤 숫자들이니까 걔네를 다 더해봤자 D를 총 4개 더한 거 이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쪽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뭐 양변에 D가 있는데 D는 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눠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오는 식이 A, B, C가 4 이하다가 돼버리죠. 근데 4 이하면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거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나눠볼게요. 첫 번째 A, B, C가 딱 1이야. 그러면 자연수 3개를 곱해서 1 만드는 방법은 111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111이라는 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서 D에 어울리는 자연수가 있나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면 이쪽이 D 더하기 3이 돼요. 이쪽은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D니까 그냥 D잖아요. D 더하기 3이 D랑 같을 수가 없죠. 1번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2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연수 3개가 곱해서 2가 되려면 뭐 1 곱하기 1 곱하기 2 정도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크기 관계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A, B, C가 1, 1, 2라고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대입을 해보면 이제 4 더하기 D랑 2D랑 똑같은 것 같아. 그럼 넘겨보면 D가 4로 가능하네? 그러면 여기는 가능한 경우가 하나 나오겠다. 일단 다른 경우부터 확인하고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 그럼 다음에 한번 이제 A, B, C가 3인 경우를 얘기합시다. 3이려면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 곱하기 3밖에 없잖아요. 자, 얘를 다시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D 더하기 5가 3D랑 똑같아야 된다. 이러면 D가 자연수가 안 나오죠. 2.5가 나와버리죠. 그럼 얘도 안 되겠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 B, C가 4일 때를 해봐야 되는데 자연수를 곱해서 4를 만드는 건 방법이 하나뿐이진 않죠. 그걸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 첫 번째로 우리가 1 곱하기 1 곱하기 4를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D 더하기 6이 4D다가 나와. 이건 자연수가 나오는데요. 근데 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풀어버리면 D는 2가 나와버리는데 아까 우리 D가 C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리고 실제로 1, 1, 2, 4를 살펴보면 아까 구했던 거랑 중복이 되잖아. 그죠? 두 번째로 1 곱하기 2 곱하기 2도 가능하겠지. 그럼 얘는 대입을 했을 때 D 더하기 5가
4D여야 된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D가 자연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탈락이다. 아, 그럼 우리 아까 구했던 1124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숫자 조합은 1, 2개, 2 하나, 4 하나가 있어야 말이 된다. 근데 이제 이 크기 조건은 아까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설정을 한 거였잖아. 사실은 A, B, C, D 사이에 그게 상관이 없으니까 가능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순서 섞은 것까지 다 세서 해줘야지. 그럼 우리 보면 4가 될 거 하나 고르고 2가 될 거 하나 고르면 나머지 두 개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4가 될 거 4개 중에 하나, 2가 될 거 남은 3개 중에 하나 해서 총 12가지 나오겠다. 네, 그래서 답은 12개입니다. 처음에 있는 숫자를 A1, 마지막을 A5 이렇게 놨어요. A1부터 A5까지는 요 5개 중에 숫자가 하나인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려준 거는 그 지금 칠판에 써져 있는 요 숫자들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이 다 정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5번째 숫자가 뭐냐 이걸 물어봤는데 그 얘는 뭐 값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쵸? 순서가 어떻게 주어져 있던지 간에 76, 70, 71, 76, 80, 82, 91 이거 5개 더한 값으로 일정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안 바뀌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당연히 이제 5의 배수로 값이 나올 거고 이게 만약에 5의 배수가 아니었으면 문제를 무조건 만족 못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해봐도 돼요. A1부터 A5까지는 다 더했을 때 무조건 5의 배수가 되겠구나. 안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문제에서 얘는 정수가 무조건 될 거고 문제는 얘인데 A1부터 A4까지 더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A1, A2, A3, A4 예, 이 값은 나누기 4 했을 때 정수가 돼야 되잖아요. 얘는 4의 배수가 돼야겠죠?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A1부터 해가지고 A5까지 이거 더한 값이 다 더한 게 지금 얼마죠? 71, 76, 80, 82, 91 요건데 요것도 아마 계산을 해보시면은 4의 배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예. 400 나오네요, 400. 계산한 게 있었는데 못 봤네. 4의 배수. 그러면은 A1부터 A5까지 더한 것도 4의 배수인데 A1부터 A4까지 더한 것도 4의 배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그 5번째 숫자 요것도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뭐 요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4의 배수고 이게 4의 배수니까 뭐 4의 배수 빼기 4의 배수 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얘가 4의 배수고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빼면은 얘가 나오잖아. 근데 4의 배수 빼기 4의 배수니까 당연히 4의 배수지. 이 괜찮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 5개의 숫자들 중에서 4의 배수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76이랑 80이 4의 배수인가요? 그쵸? 얘는 이제 76이 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80이 답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답인지 아닌지를 이제 고민을 할 건데 만약에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에 5번째 숫자가 76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요거 조건 썼잖아요. 요거 쓸까요? 요거 A1하고 A2하고 A3 더한 게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A1이랑 A2랑 A3 이거 더한 게 지금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5번째 거를 76이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지금 A1, A2, A3, A4 이거 값 더한 게 400에서 76 빼면은 324죠? 그쵸? 예, 요거 계산을 뭐 굳이 안 해봐도 되고요. 배수 판정법 여러분이 아실 테니까 이거 3의 배수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3개 더한 것도 3의 배수인데 4번째 것까지 더한 것도 3의 배수니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로 4번째 게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안타깝게도 76은 이미 썼으니까 요 76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숫자들 중에서 3의 배수 있는 게 없죠? 네. 안타깝지만 지금 남은 숫자들 중에서 3의 배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숫자가 3의 배수가 돼야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데 실제 숫자 주어진 거엔 3의 배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그냥 답이 80이겠네? 뭐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고요. 어차피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이라기보다는 답이 여러 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80도 답이 아니면 문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80으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뭐 요거는 그래도 프리 수업이니까 80이 진짜 되는지에 대한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A1부터 해가지고 A4까지 이거 더한 값이 지금 80이면은 320이죠, 그쵸? 요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예요. 그러면은 그 A1부터 A3까지 다 더한 건 3의 배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는 3의 배수인데 얘가 지금 3으로 남은 나머지가 2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A4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온 2가 전적으로 여기서 나온 거죠. 앞에 있는 건 더해서 3의 배수니까 나머지랑 상관이 없는 애고. 그래서 그 앞에 4개 남은 것들 중에서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인 게 있을까요? 있나요? 71? 그치? 71? 그 다음에는 어떤 거 해주면 되냐면은 요것만 쓰면 되지? 요거 A1 더하기 A2가 짝수여야 된다. 그 다음에는 A1 더하기 A2가 짝수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남은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은 80하고 71을 썼잖아요? 80하고 71을 썼으니까 76, 82, 91 나왔어요. 76, 82, 91. 그런데 둘이 더해서 짝수인 거니까 그냥 요거 앞에 두 개를 A1, A2 해주면 되겠죠? 얘를 A1, A2 해주면 되고 얘를 A3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문제 조건 만족하도록 A1부터 A5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답이 80이 됩니다. 80, 80. 자, 해석 3번 문항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는 1부터 50까지 지금 다 곱한 값을 A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B랑 C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49개의 곱하기 중에서 하나를 제거시켰을 때 계산을 한 값을 우리가 B랑 C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C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B가 나와 있습니다. B는 1부터 50까지를 다 곱했는데 곱하기를 어디서 지금 제거시켰냐면 5랑 6 사이에 있는 곱하기를 제거시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제부터 56으로 보고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분의 A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약분했을 때 분모가 783이다. 그때 우리가 분자가 과연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C가 아예 안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B를 이용해서 먼저 B분의 A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A는요, 우리가 1 곱하기 2 곱하기 쭉 해서 49 곱하기 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1 곱하기 2 곱하기 쭉 가다가 56이 있고요. 곱하기 쭉 가다가 49 곱하기 50이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다 약분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분모에는 56이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5 곱하기 6을 제외하고는 분모랑 다 약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분자를 보시면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의 형태로만 분자에 여전히 남아 있고요. 분모를 봤을 때는 연속한 두 자연수, 물론 분모 분자가 다 지금 이 두 자연수는 똑같습니다. 얘의 곱이 아니라 얘의 나열을 분모에다가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분의 A를 약분했을 때 분모가 783이다 라는 얘기는 일단은 C가 783의 배수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C는 783의 배수이기 때문에
783의 배수를 한번 쭉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83부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566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2340. 자, 그 다음 3132. 그 다음 3915고요. 469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나간다라는 것을 쉽게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분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모를 보시면 일단 연속한 두 자연수의 나열이고 이때 여기 있는 이 두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50입니다. 그럼 1부터 50이라는 건 일단 여기 있는 이 분모가 될 수 있는 건 두 자릿수 아니면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783이 가능한가? 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7 곱하기 83 근데 연속한 두 자연수가 아니죠. 78 곱하기 3도 당연히 안 됩니다. 세 자릿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9랑 10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910밖에는 세 자릿수가 없고 나머지는 두 자릿수 아니면 네 자릿수인데 여기서 어차피 두 자릿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783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566부터 네 자릿수부터는 당연히 앞에 두 자리와 뒤에 두 자리에 곱으로 분자가 남아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15 곱하기 66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얘도 안 되는데 3132를 보시면 두 수의 나열처럼 보입니다. 뭐냐면 31과 32의 나열이고 얘를 분자에다가 그대로 쓰면 31 곱하기 32가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3132가 분모일 때가 일단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C분의 A를 한번 써보면 C가 3132만 남았을 때 분자는 31 곱하기 32만 남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를 우리가 기하분수 형태로 바꿔줬을 때 당연히 분모는 783이 될 거고요. 783분의 248이 나와서 이때 분자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48이 에서 선분 DF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JDF를 그려라 그랬는데 자, 여기 굉장히 반듯한 정구각형이 있어요. 착한 학생 눈에는 이게 완벽한 정구각형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 영상 보면서 에이 아닌데 하고 웃고 있는 친구들 있죠. 다 보입니다. 그리고 얘를 연결했을 때 요각을 구하여라. 자, 라는 문제인데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면 길이가 같은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얘가 정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똑같겠죠. 몇 도로 똑같냐? 정円각형일 때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중학교 1학년에서 나오죠, 그죠? 근데 저는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180도에서 뭘 뺀다? 외곽을 뺀다. 왜냐하면 정円각형이면 당연히 외곽들도 같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볼록 다각형이든 외곽의 총합이 얼마냐? 외곽의 총합이 360도죠? 그럼 얘를 n개로 나눴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곽이 9개니까 360도를 9개로 나누면 40도. 40도 빼면 여기서는 140도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 DF랑 삼각형 FGH가 누가 봐도 합동이죠. 심지어 뭘로? 이등변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FH의 길이 또한 DF랑 같아지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JFH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도 X가 나올 거고, 이만큼도 원래대로면은 뭐가 돼야 돼? 140도가 돼야 되죠.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이만큼 60도, 그러면 20도, 60도, 뭐랑 20도, 그럼 여기가 40도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JFH에서 180도에서 40도 빼고 나누기 2해주면 X값이 나오겠죠. X는 70도,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조합 3번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3번은 보면 문제가 의외로 단순해. 보면 우리 1에서 9까지 다 더했을 때랑 다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는 중복해서 한다는데 안 쓰는 숫자가 몇 개 있대. 우리가 3이랑 6이랑 8을 전혀 안 쓴대. 그러면 우리 원래 하나씩 다 썼을 때에 비해 이 세 개가 없어졌으니까 중복으로 사용하는 어떤 숫자 A랑 B랑 C가 있겠다. 뭐 하나를 3번씩 쓸 수도 있으니까 A, B, C는 똑같은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A랑 B랑 C를 추가하면서 3, 6, 8을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합에서도 대체가 돼야 되고 곱에서도 대체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다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면 곱셈이 조금 더 쉬워. 왜냐면 지금 보면 여기 우리가 이거 보기 편하게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가 4번 들어가고 3이 2번 들어가고, 근데 우리 1에서 9까지만 쓰잖아요. 근데 3이랑 6이 여기 있어. 안 쓴대. 그럼 이 3의 제곱을 만들 방법이 9가 필수로 들어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B, C 중에 하나는 무조건 9야. 자, 그럼 나머지 두 개가 2의 4제곱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2의 4제곱도 생각을 해보면 16이잖아요. 이거를 9 이하의 두 자연수 곱으로 표현해. 그럼 뭐 2 곱하기 8이고, 뭐 4 곱하기 4. 뭐 이 정도만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를 보면 8을 써야 되는데, 아까 8 안 쓴다 그랬는데, 그럼 얘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4가 2번 중복이 돼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A, B, C는 뭐가 어느 건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4 2개 하고 9 하나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중복이 안 되는 숫자들만 더하라 그랬잖아. 그럼 보시면 1, 2, 뭐 4는 안 되고 5, 7까지 있겠다. 얘네가 한 번도 중복이 안 되고 들어간 숫자들인 것 같아요. 그럼 다 더해주시면 답이 15가 나옵니다. 전체 140장의 티켓을 파는데 일부는 N달러로 팔고 나머지는 2분의 N달러로 팔았다고 했어요. N달러로 X장만큼 팔았다고 하고 나머지가 지금 140-X 이렇게 놓겠죠, 그렇죠? 전체 합쳐가지고 140이니까. 그래서 합쳐서 얼마 팔았는지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NX 더하기 2분의 N의 140-X, 요게 지금 문제에서 2001이죠. 2배를 해보면은 2NX 더하기 140N 마이너스 NX 2배하고 여기 2배하면 4천이 이렇게 하고, 요거 NX인데 N으로 묶어주면은 X 더하기 140 4천이 이렇게 되죠, 그쵸? X 플러스 140에다가 N 4천이. 그러면은 X 플러스 140이 요게 4천이의 약수가 돼야 되잖아요. 4천이는 숫자가 좀 커가지고 소인수분해하기 좀 힘들었을 텐데 2 곱하기 3 곱하기 23 곱하기 29 이렇게 돼요. 그리고 X값의 범위가 움직이는 게
x가 움직이는 범위가 요거 다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x가 움직일 수 있는 게 1부터 139까지 요 범위 안에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x 플러스 140은 4002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x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잖아요. 1부터 139에서만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사실을 동시에 만족하려면은 x 플러스 140이 언제일 때 성립하냐? 174일 때가 성립해요.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29입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29로 하면은 아마 그 1부터 139까지만 넣을 수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얘가 4002가 약수가 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해보시면은. 이거 말고 그 전 거랑 다음 거 넣으면은 숫자가 뭐 너무 작거나 크다거나 해가지고 범위 안에 안 맞을 거예요. 요 범위 안에. 그래서 x는 34? x 34고요. 그 다음에 n도 구할 수가 있죠. n이 지금 여기 보면 x 플러스 140 넘기면 되잖아. x 플러스 140하고 4002 이거니까 요거 x에다가 34를 대입을 해보면은 얘가 23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n달러 티켓으로 번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nx가 답이죠. 그렇죠? n이 23이고 x가 34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782가 나옵니다. 답을 782 써주시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0개를 총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개당 지금 1,200원에 우리가 구매를 했고 정가를 구매가의 180%로 지금 잡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가로 몇 개를 판매했습니다. 몇 개를 판매하고 나머지를 정가의 30%를 또 할인해서 판매를 했을 때 총 이익이 나와 있고 이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정가로 도대체 몇 개를 팔았길래 이렇게 이익이 53,352가 나왔는지를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개당 원가를 한번 지금 살펴보면 원가는 1,200원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정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가는 우리가 구매가, 즉 원가의 180%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가 1,200 곱하기 우리가 100분의 180을 해주시면 되겠죠. 즉 1.8을 1,200과 곱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2,160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즉 한 개당 정가가 2,16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가의 30%를 할인한 우리가 할인가도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가는 정가의 30% 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가는 2,16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놨고요. 여기에서 30% 할인이기 때문에 1에서 0.3을 뺀 0.7을 곱해 주시면 우리가 1,512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개당 원가, 그 다음에 정가, 할인가까지 우리가 일단 구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정가로 몇 개를 판매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할인가로 판매를 했을 때 총 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총 이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총 판매량을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총 판매량이라는 것은 당연히 총 이익과 원가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게 총 판매량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총 이익이 53,35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가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봤더니 한 개당 지금 1,200원에서 구했는데 지금 얘가 총 90개가 있기 때문에 1200 곱하기 90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얘를 계산해 주시면 161,352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총 판매량이 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할인가로 90개를 다 팔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인가로 모두 판매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총 판매량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당 1,512원에 90개를 지금 팔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얘를 실제로 계산했을 때 13만 6,080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총 판매량을 봤더니 얘와 얘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실제로 구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얘에서 얘를 우리가 빼주면 차이 자체는 25,272원이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인가로 모두 판매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정가로는 판매를 안 했다는 얘기고요. 할인가로 몇 개를 판매했다? 할인가로 90개를 판매했다 이 얘기인데 지금 얘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가에서 정가로 몇 개가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넘어가는 개수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 할인가와 정가의 한 개당 차이는 도대체 얼마나 날까를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648원이 되는데 자, 그러면 한 개당 넘어갈 때마다 648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얘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총 25,272원의 이득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얼만큼 넘어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5,272에서 648을 나눠보면 우리가 그 개수를 바로 파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했을 때 39가 나오기 때문에 정가로 판매한 개수는 39개가 된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풀지 않고 어떤 경우로 많이 풀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그냥 미지수를 세워도 사실은 됩니다. 그러니까 정가로 X개를 팔고 그 다음에 할인가로 총 90개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90-X개를 팔았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정가는 하나당 2160이니까 2160X가 되고 할인가는 1512 곱하기 90-X가 되면 얘는 우리가 총 판매량 16만 1352다. 여기서 우리가 X값을 구해도 이때도 39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구하는 과정 자체가 일단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하기도 해서 일단 정가와 할인가의 한 개당의 차이를 봤고요. 그 한 개당의 차이만큼 넘어가는 그 개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와 얘의 그 차이에서 요 한 개당 차이 나는 개수를 나눠주기만 하면 정가로 몇 개를 팔았는지를 바로 15번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이 답이 81이죠. 저라면 문제 안 풀고 81이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 너무 PQ 길이만 조건으로 준 것도 그렇고 누가 봐도 MPQ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겼으니까. 직각 이등변처럼 생겼으니까. 그래서 저라면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도 그렇게 실전이라면 찍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에 나와 있는 정사각형 한번 볼게요.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도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각을 뭐 스몰 a다라고 해줄까? 그럼 이만큼이 스몰 a 플러스 90도, 이만큼도 스몰 a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삼각형 ABG랑 아주 얇은 둔각삼각형 ABG랑 삼각형 ADC가 합동이라는 거예요. 합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그어준 이유가 뭐겠어? BG하고 DC가 대응변으로서 길이가 같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저기 DPB를 보세요. DPB.
어디를 보냐면 삼각형 DBC에서 M이 BC의 중점이고 P가 DB의 중점일 테니까 PM은 DC의 2분의 1일 겁니다. 중점 연결 정리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DC가 BG랑 같다고 밝혀졌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각형 BCG를 한번 봅시다. BCG에서 보면 BG의 절반이 MQ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점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중점 연결 정리로 우리가 밝혀낸 건 뭐냐면 PM의 길이하고 MQ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밝힌 건 뭐다? 이등변 삼각형인 건 밝혀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그럼 저게 직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얘는 보세요. 지금 저기 뭐야? 얘가 직각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할게요. 대응각이니까 여기가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은 대응각이니까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공원점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있나? 네. 이 교점을 R이라고 해주신다면 이렇게 합시다. A하고 90도하고 알파하고 베타 있으니까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네요. 그래야 A, 알파, 베타, 직각 이런 180도가 나오니까. 맞지?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한번 봐봐. 이 각이 90도 A의 반대니까 180도 빼기 A거든. 맞습니까?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A니까. 자, 그런데 여기 알파 있고 여기 베타 있고 여기가 무슨 각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럼 얘랑 알파랑 베타랑 더해준 게 이거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를 뭐 Y라고 해줍시다. 문자 많으면 안 좋은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Y는 180도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A 반대로 넘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A가 오고 플러스 Y 해준 게 180도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얘가 90도니까요. 얘도 90도로 해야 되죠. 자, 그게 아니면 사실 우리 3-2까지 배운 친구들이면은 A, D, B, R이 공원점이라서 원주각이 알파로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직각이 여기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직각이 이렇게 내려오고 나면 얘랑 중점 연결 정리해서 평행하고 얘랑 얘도 중점 연결 정리해서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직사각형이 되면서 이게 직각이다.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일일이 서술을 안 한 거는 저거 합동인 거 알고 나서 평행 이용해주면은 직각인 게 웬만하면 보여야 돼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삼각형 PMQ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넓이가 어떻게 그렇게 바로 나와요 하는 학생들은 많이 아프다잉. P, Q, M 직각 요 상황이면 여기서 수선해발 내려주면 얘랑 길이가 다 같겠죠. 여기가 18이라고 문제 줬으면 얘는 9라는 거고, 그래서 81이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 합동만 보고 나면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 4번 문제 시작할게요. 조합 4번 보시면 이번에는 우리가 정육면체를 그린대.
정육면체 그려갖고 점마다 숫자 하나씩 배치를 해보겠대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거는 한 점에 쓴 숫자가 뭐 몇 개 사용되나부터 할까요? 보면 여기 이 점은 이 바닥면, 그리고 이 왼쪽 벽, 그리고 이 정면에 있는 면까지 총 3번이 사용될 것 같아. 아, 그러면 우리 한 면에서 나오는 수의 총합을 S라고 했을 때 이 S를 어떻게 구할 거냐? 6면에 있는 거 다 더하면 6S일 텐데 그게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몇 번 쓰인 거야? 3번씩 쓰인 거야. 아, 그럼 우리 양변을 6으로 나눠버리면 S는 그냥 1부터 8까지 쭉 더한 거를 2분의 1 한 거겠다. 계산은 빠르게 해보시면 돼요. 이거 해보시면 S가 18이 나옵니다. 아, 그럼 한 면에 있는 수가 다 합쳐서 18이 돼야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거냐면, 여기를 봐봐. 이 노란색 변에 있는 이렇게 2개의 수가 있잖아. 얘가 이 빨간색 변에 있는 두 수랑 합쳐져서 18이 돼야 된대. 근데 그러면 그게 이 면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할 거니까 여기에 있는 두 수의 합이랑 여기 두 수의 합이랑 똑같아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여기도 우리가 빨간색으로 해버릴 수 있지. 그럼 여기랑 여기에 두 수랑 마찬가지로 여기 두 수랑 또 합이 똑같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1과 8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만약 1, 8이 같은 변에 없어. 한 변 위에 1과 8이 안 올라가. 예를 들어서 1이 이런 데 있으면 8 뭐 이런 데. 그러면 우리 1하고 다른 어떤 수랑 8하고 또 다른 수랑 더했을 때 합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1하고 A를 더한 게 8하고 B를 더한 거랑 똑같아야 되죠. 근데 우리 수 자체도 1에서 8까지밖에 못 쓰는데 그럼 이걸 만족을 할 수가 있어? 없죠. 이거 뭐 좀 더 간단하게 보고 싶으면 넘겼을 때 A랑 B의 차가 7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1에서 8 중에 1, 8 이미 썼죠. 그러면 1, 8이 같은 변이 아닌 게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1, 8이 같은 변에 있다. 그래서 1하고 8이 무조건 모여 있어야 된다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그러면 여기 노란 변 위에 두 수의 합이 9네? 그럼 여기도 9겠네? 그래, 다 더해서 18이 돼야 되면 빨간색 변에 있는 두 수의 합도 9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8을 기준으로 변 4개를 살펴봤을 때 다 합이 9여야겠다. 근데 합이 9이려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1, 8, 2, 7, 3, 6, 4, 5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2, 7, 3, 6, 4, 5가 요렇게 어디가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러면 위아래는 못 뒤집나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요렇게 4개도 더해서 딱 18이 나와야 되죠. 그럼 우리 1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이제 각 변에서 숫자를 하나를 더하게 되는 것 같아. 1에다가 2를 더하면 여기에서 숫자를 하나씩 뽑아갖고 18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무조건 7을 뽑아야겠네. 그럼 여기도 봐봐요. 1 더하기 7 더하기 3을 해버리면 총 11인데
여기에서 숫자를 하나 고른다고 18을 만들 수가 없죠. 아, 그럼 여기도 6을 골라야겠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들어올 숫자는 1, 7, 6 했을 때 4가 와야 18이 완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변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1하고 7하고 6하고 4가 무조건 같은 면에 있도록 위아래를 잘 맞춰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쪽을 뭐 윗면을 맞춰놨으면 아랫면에는 8, 2, 3, 5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는 마음대로 뒤집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또 해봐야 될 건 뭐냐. 이제 27이랑 36이랑 45를 변들을 배치를 해줘야 되잖아. 뭐가 어디에 가야 되냐. 근데 문제 조건을 보면 돌리고 하는 것은 다 중복으로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 18을 고정을 해버릴 거야. 18은 무조건 저기에 박혀 있다라고 할 거야. 그럼 내가 나머지를 바꾸면 돌린다고 같아질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긴 바뀌었지만 18이 그대로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18만 고정시키고 요 세 변에 대해서 27, 36, 45를 어디다 둘지만 고를 거야. 그럼 세 개의 순서를 고르는 거랑 똑같네? 아, 그러면 그냥 3팩이니까 답은 6이겠다. 가로 13, 세로 17에 이렇게 바둑판 모양이 있는데 숫자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숫자를 쓰면은 1, 2, 3, 4, 5, 6, 7하고 17하고 그 다음 줄에 이제 18, 19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13 갔다가 다시 14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주면은 1이 일단 겹치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얘랑 얘도 맨 마지막 숫자로 나오겠죠, 그쵸? 예. 가운데는 뭐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좀 잘 모르겠고 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숫자가 똑같은 게 써져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다 더하라는 얘기였어요. 이런 애들은 일반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반화를 좀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i번째 줄이고 참고로 가로줄이 행이고 세로줄이 열이에요. 얘를 이제 i번째 행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가는 게 j번째 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숫자를 i랑 j를 이용해서 나타낼 건데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가로로 해서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있는 숫자에서 여기로 갈 때 내가 얼만큼 더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처음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1에서 18 해가지고 한 줄 내려갔잖아. 한 줄 내려가려면 더 해야 되는 게 17을 더 해야 되는 거지. 더해서 17. 한 줄 내려가면은 17을 더 해야 돼요. 얘는 첫 번째 줄이니까 1행이잖아요. 1행에서 i행까지 내려가려면은 이 인터벌이 차이가 i-1만큼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 예시랑 비교해서 봐야 돼. 얘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줄이잖아. 한 칸 차이 나는 거잖아요. 한 칸 내려갈 때마다 17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내려갈 때는 얼만큼 더하냐면은 17에다가 i-1을 더하면 되겠죠. 17에다가 i-1 요거를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넘어갈 때는 몇을 더해야 되니? 요게 먼저 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7에다 i-를 더한 상태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열이었고 얘가 1열이었고 여기가 j열이니까 j하고 1의 차이 j-1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주면 되냐면은 1에다가 17에 i-1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j-1을 더한다. 다시 써보면 17에 i-1 더하기 j 이렇게 돼요. 맞나요? 네.
그 두 번째 거는 방향만 달라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뭐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림 한번 더 그리고요. 이렇게. 그림 한번 더 그리고, 여기 1 얘가 기준점이고, 여기가 1열이고, 여기가 J열. 가로로 봤을 때 1행이고, I행.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다냐, 얘는 반대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가야죠. 그쵸, 그쵸?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차곡차곡 채우고 있잖아. 여기 라인에서 여기 라인으로 넘어가려면 얼마큼 더 해야 되냐면은 요거 보면 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지금 더해서 13 했잖아. 한 줄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13 더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1부터 J까지 가려면 요게 인터벌이 J-1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J-1 한 거에다가 13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갔고, 여기서 여기로 밑으로 내려가려면은 차이가 또 1에서 i까지 i-1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얘는 i-1 더하면 되잖아요. i-1. 그쵸, 그쵸? 뭐 사실 여기서 이제 i랑 j 바꿔준 뭐 이런 느낌이랄까? 1 더하기 13에 j-1 하고 더하기 i-1. 13 j-1에다 더하기 i 이렇게 되겠죠? 17, 13 자리 바뀌고 i랑 j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가 같은 위치에 같은 숫자가 꽂히려면은 17에 i-1 더하기 j가 13에 j-1 더하기 i랑 같아지도록 하는 ij를 찾으면 돼요. 요거는 정리를 해보면은 이쁘게 정리해보면 4i가 1 플러스 3j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가장 첫 번째 거 똑같이 1 나온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 실제로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ij들 늘 건데, 그것도 써주자. 그 i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1부터 13까지죠. i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1부터 13까지. 그 다음에 j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가로로 보면은 1부터 17까지 움직이죠. 1부터 17까지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성립하는 거는 어떤 걸 알고 있냐면은 i랑 j가 1하고 1 집어넣으면 그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칸 얘기하는 거지. 이거 집어넣으면 실제로 1 집어넣으면 얘도 4고 얘도 4니까 성립하는 거잖아. 가장 왼쪽 위 칸이 된다. 이렇게 딱딱딱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13하고 17 넣었을 때도 성립을 해야 돼요. 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가장 마지막 숫자로 무조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요 정도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이 식에다가 실제로 13 집어넣고 17 대입해 보면은 성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13, 17이 된다라는 거에 감안을 해서 1 되는 거 해보고 뭐 2 집어넣어볼까? 2 집어넣으면 8이잖아. 8이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이야? 아니죠? 3 집어넣으면 3의 배수니까 안 될 테고 4 집어넣으면 4, 4, 16이잖아. 16이면은 3으로 나온 나머지가 1인 거 맞지, 그치? 그래서 4 넣었을 때가 또 돼요. 4 집어넣으면은 16이니까 J가 5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규칙이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플러스 4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들을 찍어 나가면 됩니다. 4, 5가 되고 7, 9가 되고 그 다음에 10, 13이 되고 13, 17이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요 13, 17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스탑하면 되겠지.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같은 칸에 같은 숫자가 꽂히는 게 총 5개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답을 써줄 때는 요거 있죠, 요거. 뭐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할까? 17i-1 플러스 j 요거 넣었을 때는 1하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보이죠, 그쵸? 이거 4하고 5 한번 대입해봐. 17 곱하기 4 대입하면 3이지. 3 더하기 5 이렇게 계산해보면 얼마니? 7, 3에 50, 56?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 칸의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도 뭐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똑같이 나올 테니까 아무거나. 그래서 1 나오고 56 나오고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할게요. 계산 결과만 대입하면 되니까 이거 111 나오고 그 다음에 10, 13 집어넣으면 166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 17 집어넣으면 221 나와요.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56 더하기 111 더하기 166 더하기 221 이렇게 해가지고 5개를 더하면 됩니다. 얘가 555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555. 5번째 문항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학생은 일단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3개의 학년이 존재하고요. 각각의 남자, 여자가 있고 지금 합을 우리가 표로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표로 우리가 작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5학년 학생은 전체의 24%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체를 100%라고 봤을 때 5학년 학생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24%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다가 선생님이 쓰는 이 퍼센트는 전체를 100%라고 보고 있을 때 퍼센트의 우리가 비율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학생이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을 합한 거에 37.5%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학년과 5학년을 합쳤다. 즉 얘와 얘를 합친 거에 37.5%가 24%가 나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4학년과 5학년의 합을 일단 X%다 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4학년, 5학년의 합을 지금 X%라고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X에 100분의 375, 즉 0.375를 곱하면 그 값은 24%가 나와야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X를 구하기 위해서 24 나누기 0.375를 해주실 수 있고요. 얘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얘가 64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100%라고 놨을 때 이 4학년과 5학년의 합이 64%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가 지금 40%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합을 우리가 100%로 잡아놨기 때문에 6학년 학생들의 남자 여자의 합도 우리가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100에서 64를 뺀 36%다 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학생 중에서 우리가 여학생입니다. 여학생. 6학년 여학생이 전체의 16%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6학년 여학생이면 여기가 지금 16%입니다. 자, 그 얘기는 6학년 남학생은 몇 %죠? 자, 여기가 20%다 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과 5학년의 남자들을 다 모아놨을 때 전체의 32%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남자 중에서 4학년이랑 5학년 즉 여기 두 개를 합쳤을 때 얘네들이 지금 32%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X가 아까 전에 64%였기 때문에 여기 여자 즉 4학년과 5학년을 합친 여자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32%가 된다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남학생은 32%, 20%를 더한 52%가 있고요. 여학생은 32와 16을 더한 48%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의 지금 차이가 몇 %가 차이가 나죠? 네, 4%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몇 명이다? 9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4%의 차이와 9명은 정확하게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봤더니 총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고 여기서 우리가 총 학생 수라는 건 100%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가 9명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100%를 구하기 위해선 9에다가 25를 곱해준 답은 225명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자, 기한 마지막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다. 그러면 계속 점을 찍기 뭐 하니까 알파라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MC의 길이를
구하여라. mc의 길이를 구하여라. 여기를 뭐 x 이렇게 놔야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딱 봐도요. 예. 여기 알파 보니까 외곽으로 여기가 2알파가 돼. 그러면 Q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각형 PQM이랑 삼각형 MQC가 닮음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길이를 만약에 y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길이는 14 빼기 y z라고 합시다 그냥. 자, 그리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놈도 z가 되겠죠. z. 자, 선생님 왜 이렇게 다 다른 문자로 만들어 줬냐면은 요게 AA 닮음인데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이거 되게 복잡하잖아. 비례식 몇 번 하면 답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자, 근데 이거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그려요. P, Q, M 이렇게. 그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2알파다.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말고 얘랑 같은 방향으로 그림을 대충 하나 더 그려줘요. 큰 걸. 그러면서 여기가 C,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2알파가 반대로 넘어왔어요. M. 그리고 나서 얘가 Q가 되겠죠, 그러면. 그럼 문제 나와 있는 길이가 MQ는 8. 그 다음에 CQ가 14. 그 다음에 CM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X. 자, 요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8 대 14는 4 대 7. 이게 닮은 비죠. 4 대 7. 그러면은 y 값이 바로 나오죠. 뭐야, 얘가 있으니까. y는 8 곱하기 7분의 4, 7분의 3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y하고 z하고 더해서 14인 게 나와 있으니까 z가 또 나와요. z는 14 빼기 y니까 7분의 계산하시면은 예, 전 귀찮아서 미리 해왔습니다. 저 66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x는 z에다가 4분의 7 곱한 거겠죠. 그럼 이따 4분의 7 곱하면은 뭐가 됩니까? 2분의 33 이렇게 나오죠. 너무 쉽게 나왔죠. 분모 분자도 해주면 35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조합 마지막 문제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5번은 식이 조금 징그럽게 생기긴 했는데 막 무서운 문제 아니에요. 침착하게 봅시다. 우리 2010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 나는 그냥 풀어 쓸게. 거듭제곱 1000A1에다가 100A2에다가 10A3에다가 A4를 더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각 A들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 아, 딱 한 자리 수였으면 좋겠는데 와, 무려 99까지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 A가 너무 많이 가능해서 딱 안 예쁜데요? 할 수 있죠. 그걸 할 수 있는데 보면 우리 원래 9까지 하면 한 자리씩 딱딱 잘라서 하잖아. 근데 지금 얘는 99까지 가능하대.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 아, 그러면 딱 한 자리씩 잘라서가 아니라 한 자리씩 건너뛰어서 한 숫자가 두 자리씩 표현하게 해볼까 하는 걸 해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묶을 거냐? 이렇게 두 조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부터 볼게. 100A2가 있고 그냥 A4가 있어. 근데 지금 A4라는 애는 똑같이 범위의 제한을 받으니까 99까지밖에 안 돼서 A2의 영역까지 넘어갈 수가 없죠. A2는 뭐 0인 거를 빼면 제일 작아도 100이죠. 그래서 얘네는
A2랑 A4가 서로 터치가 안 돼. 받아 올림 같은 거 할 수 없어. 아, 그러면 얘네는 어떤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겠지. 왜냐면 뭐 A2가 1 줄어들고 A4가 막 100 늘어난다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어떤 수를 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봐라 했을 때 딱 표현법이 한 가지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를 봐봐. 얘네는 그냥 이 식에다가 10 곱한 거랑 똑같잖아. 10으로 묶어버리면 또 100 A1에다가 A3을 더한 그런 느낌이죠.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마찬가지로 얘랑 우리가 어떤 수를 표현하는데 딱 방법이 한 가지만 있겠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요? 했을 때 A들이 각각 99까지 가능해서 0부터 9999까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되겠다. 아, 그러면 얘도 비슷한 느낌으로 괄호 안에 있는 애가 0부터 9999까지 표현 가능해요. 이거지. 근데 우리는 2010을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A1은 실제로 모든 수를 다 때려 넣을 수는 없겠지. 우리가 A1이 뭐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 A1이 일단 0인 거 가능하죠. A1이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A3에 무언가 수를 넣어. 그럼 남은 수를 얘네로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떤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대. 그럼 A3을 하나 정하면 그 나머지 수를 얘네가 만들어줄 때 경우의 수가 딱 한 가지 나온다 이거야. 그럼 A3 값 하나당 A2, A4가 한 가지씩만 나온다 이거겠네. 아, A3 하나당 A2랑 A4도 하나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게 포인트야. 막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뭐 A1이 0일 때 A3가 몇 가지 가능할까 이건데, 그냥 0에서 99까지 다 넣어도 되죠. 남은 거야 뭐 A2랑 A4가 책임져 줄 거 아니야. 얘네만으로도 9999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며. 아, 그러면 A3가 총 100까지 가능하겠다. 그리고 그 100가지마다 A2, A4가 딱 한 가지씩 나오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쌍이 100개가 나온다. 자, 그럼 두 번째로 A1이 1일 때도 확인을 해볼게요. A1이 1이어도 A3 하나당 A2, A4가 하나 나오는 건 똑같잖아. 근데 A1이 1이면 여기에서 1000을 받고 시작하네. 그러면 A3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봤더니 10을 곱하는 거라 99까지 넣어도 1990인데. 아, 그럼 A3이 또 100까지 다 되겠다. 그리고 그거 하나당 A2, A4가 하나씩 나오겠다. 그러면 여기도 100개가 나온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A1이 2인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A1이 2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2000이 돼버리기 때문에 A3에다가 아무거나 막 넣으면 안 되죠. A1이 2가 돼버리면 A3에 0 또는 1밖에 못 넣어. 근데 이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 A3 하나당 A2, A4도 딱 한 종류 나오는데. 근데 A3는 하나, 2개 가능하네. 아, 그럼 순서쌍 자체가 2개 나오겠다. 그래서 아까 맨 위에 A1이 0일 때 100개, 1일 때 100개, 2일 때 2개 해서 총 202개의 순서쌍이 나온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202개.